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들을 들려주는 인생극 장사연 모음집 TV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장례식이 끝난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3일 동안 북적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은 원래 크기보다 더 커 보였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는 늘 이렇게 허전했다. 며느리 정희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어제까지 끓이던 국 냄비는 식어 있었고 상 위에는 아직도 조문객들이 놓고 간 귤 몇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말순, 향년 78세.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할 사람이 없었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영정 앞에서도 관을 닫을 때도 심지어 화장장에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이 커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지만 정의 자신은 알고 있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26에 시집 와서 23년.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해야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애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침마다 정희가 차린 밥상을 보며 국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고 했고 손주들이 시끄럽게 놀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했다. 명절 때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면 시어머니는 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밖에 못하나. 따뜻한 말은 거의 없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그런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너무 빨랐다. 준비할 시간도 마지막 말을 들을 시간도 없었다. 이상하네. 끝났는데. 정희는 식탁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긴 시간이 끝났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해방감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울어야 할 것 같은 순간에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남편 성우는 친척들 뒷정리를 하느라 밖에 나가 있었다. 아들 준호와 딸 지민이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정희는 혼자였다. 부엌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방을 봤다. 닫혀있는 문 너머로 낡은 가구들이 보였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방에 들어가면 정말로 끝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사흘이 지났다. 정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 깔끔한 편이었다. 옷장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 안에는 손수건과 양말이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안경과 물컵 그리고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고혈압 약이었다. 매일 아침 정희가 챙겨드렸던 약. 이제는 필요 없겠네. 정희는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도장이 있었다. 남편에게 주면 될 것 같았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었다. 정희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희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오래된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 버튼식 폴더폰이었다. 버튼이 달아 있었고 화면에는 작은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다. 이건 뭐지?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다. 아들인 성우가 몇 년 전에 사들인 것이었다. 그런데 왜 오래된 폰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을까?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충전은 되어 있지 않았다. 호기심이 생겼다. 정희는 오래된 충전기를 찾아 전화기를 충전했다. 한참을 기다리니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전원을 켜자 낯선 알림 하나가 떴다. 음성 메시지일 건. 정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말순. 받는 사람은 정희. 나한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언제? 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 날짜는 5년 전이었다. 정확히는 2019년 3월 17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정희는 기억했다. 그날은 정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날이었다. 2019년 3월 17일. 정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아침에 시어머니 병원 진료를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이 들이받았다. 쾅!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목에 깁스를 해야 했다. 남편 성우가 황급히 달려왔고 아이들도 학교를 조퇴하고 왔다. 모두가 놀라고 걱정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정희는 그때 생각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 받으실까봐. 하지만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정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안부조차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전 조심 좀 하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정희가 다친 게 아니라 자기가 놀란 게 문제라는 투였다. 정희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 갈비뼈가 아파서 기침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목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정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다 밀리네. 그 말을 듣고 정희는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눈치가 안 보였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 그리고 잡음. 정희야. 짧은 호흡 소리.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듯한 침묵. 이거는 나중에 들으라고. 말이 끊겼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댔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재생 시간은 8초. 그게 끝이었다. 뭐야? 이게 다야? 정희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혹시 뭔가 더 있을까 싶어서. 정희야. 이거는 나중에 들으라고. 역시 똑같았다. 8초. 그게 전부였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실망스러웠다. 무슨 비밀스러운 고백이나 뜻밖의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이것뿐이었다. 뭐 하려고 남긴 거야? 정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리를 마저 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금 찌르듯 아팠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좀 더 조심스러웠고 좀 더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을까? 왜 나중에 들으라고 했을까? 정희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다. 메시지 목록을 확인했다. 발신 메시지는 이것 하나뿐이었다. 받은 메시지도 없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임시저장 폴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임시저장.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이 저장되는 곳. 혹시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임시저장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음성 파일이 하나 더 있었다. 녹음 중단된 메시지 마이너스 2019.03 17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제대로 보내지지 않은 중단된 메시지가. 정희는 한참을 그 파일만 바라봤다.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뺐다가를 반복했다.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희야. 그리고 정희는 시어머니와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해야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애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따뜻한 말은 거의 없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명절 때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면 시어머니는 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밖에 못하나.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간호하면 아침에 어젯밤에 시끄러웠다고 했다. 정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했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돈도 못 버는 주제라고 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한 며느리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하필 나에게 음성을 남겼을까? 5년 동안 그 메시지를 왜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왜 녹음을 했을까? 정희는 그 질문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다. 임시 저장된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다시 그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집에 없었다. 정희는 혼자였다. 임시 저장 폴더를 열었다. 녹음 중단된 메시지 마이너스 2019.03 17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말을 잘 못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는 목소리. 맨날 그랬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 정희의 손이 멈췄다. 다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인정처럼 들렸다. 넌 강한 줄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고.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다. 그래서 고맙단 말을 안 했나 봐. 정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 사고 났다고 연락 받았을 때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병원에 못 갔어. 무슨 얼굴로 가나 싶어서. 그 순간 정희는 이해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온 게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미안함 때문이었다는 걸. 넌 내 며느리잖아.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날 지켜줬잖아. 목이 메는 소리. 미안해. 그리고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3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도, 인정받지 못한 외로움도,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걸 알았다. 말을 못하는 사람, 표현을 못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게 시어머니였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말을 잘 못해서. 맨날 그랬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 넌 강한 줄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고. 그래서 고맙단 말을 안 했나 봐.
오늘 사고 났다고 연락받았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병원에 못 갔어. 무슨 얼굴로 가나 싶어서. 넌 내 며느리잖아.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날 지켜줬잖아. 미안해. 여기까지는 어제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다.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 고맙다는 말은 정희는 숨을 죽였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근데 잠시 침묵. 내가 없었으면 정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난 이 집에서 혼자였을 거야. 성우는 바쁘고 애들은 어리고 넌 유일하게 내 옆에 있었어. 내가 아플 때도 밤에 무서울 때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안해, 정희야. 그리고 긴 침묵. 고마워.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리내어 억눌렀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울었다. 시어머니는 끝내 이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하지만 마음은 있었다. 전하고 싶은 말은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해숙 이모에게 연락했다. 이모, 저 정희예요. 아이고, 정희야. 장례식 끝나고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모, 혹시 5년 전에 제가 사고 났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말순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한참 울었잖아. 정희의 가슴이 뛰었다. 울었다고요? 그럼 내가 사고 났다고,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가기가 무섭다고. 왜요? 해숙 이모는 한숨을 쉬었다. 말순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너무 못됐대. 며느리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면 위선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지금이라도 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말순이가 울면서 그러더라. 자기는 그런 말 못한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서 이제 방법을 모르겠대. 정희는 눈물을 참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메시지라도 남기라고. 나중에라도 전하라고. 근데 결국 못 보냈나 보네. 말순이가 용기가 없었나 봐. 그 사람도 참 서운했을 거야.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용기를 내려 했다. 메시지를 녹음했고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보면서 후회했을 것이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서랍을 다시 열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서. 네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희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을 봤다. 2019년 3월 17일. 오늘 정희가 사고 났다. 연락받고 정말 무너질 뻔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다. 언젠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알아줬으면. 내가 미안했다는 것, 고마웠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정희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제와 달랐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방을 서재로 바꿨다. 책장을 놓고 작은 책상을 들였다. 가끔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썼다.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그 오래된 휴대전화는 책장에 고이 넣어뒀다. 가끔 꺼내보곤 했다. 어느 날 정희는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 정혜 씨, 고 말순 씨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정혜 씨가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네, 저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계좌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10년 동안 모인 돈은 1,200만 원이었다. 통장 첫 페이지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희 노후 자금. 은행 직원이 말했다. 정혜 씨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모은 것 같아요. 매달 자기 용돈에서 떼어서 넣으셨대요. 정말 딸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정희는 통장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정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안 하셨지만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다. 10년 동안 모아주신 돈. 말로는 사랑한다고 안 하셨지만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어머니는 참 서툰 사람이었다. 말도 서툴고 표현도 서툴고. 근데 나도 그랬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했다. 이제는 안다.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 비록 서툴렀지만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충분히 함께였으니까.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며칠 후 정희는 시어머니 묘소에 갔다. 혼자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메시지 들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고맙다는 말. 이제야 들었어요. 늦었지만. 정희는 웃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저도요.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못했는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정희는 말했다. 사랑했어요, 어머니.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졌다. 기억은 사라져도 말하지 못한 마음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정희는 이제 그걸 자기 삶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꽃집에 들렀다.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인데 다음에 또 찾아뵙기로 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1년이 지났다. 정희는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요양원 어르신들 중에는 시어머니처럼 표현이 서툰 분들이 많았다. 겉으로는 퉁명스럽지만 속으로는 외로워하는 분들. 정희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고맙네. 어느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희는 진심이었다. 시어머니 덕분에 서툰 사랑도 사랑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마음이 말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남지 않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어머니는 서툴렀지만 사랑했다. 정희도 서툴렀지만 사랑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